자, 밀 옐런 재무장관, 우리 제니 옐런 누님, 19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부처간 논의 계획, 오늘이네요. 규제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사용자, 시장 또는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는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규제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면 사용자, 시장 또는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완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SEC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SEC에서 리플이랑 소송 중이죠. 근데 소송의 쟁점이 뭐냐?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규제가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SEC에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통합해서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에 비춰 기관들은 이 부문의 규제와 새로운 당국에 대한 권고사항과 개발에 협력한다.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을 관리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을 정확하게 만들자라는 소리고요. 그녀는 비트코인은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지난 2월에 말을 했죠. 자, 이 기사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 기사에 대한 참 뜻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기사를 알려면 미국 재무장관 제니 옐런 누님이 어떤 누님인지 같이 해야 됩니다. 재무부 장관이죠. 제니 옐런. 어떤 분이에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나이는 70대인데 여성분이에요. 사진을 사진이 없구나. 자, 이분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딱 봐도 70대처럼 보이시죠? 예. 자연스러운 흰머리. 자, 이분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시냐? 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입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분 같죠? 근데 지금 이제 기사에서 하는 말이 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로 뭉치자 라는 얘기였죠. 그게 뭔 뜻이냐? 지금 SEC랑 리플이 소송 진행 중이죠. 소송 진행 중인데 SEC랑 소송 중인데 지금 SEC가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불리하고 거의 이기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SEC에서 지금 리플 다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 나오는 게 뭐 바이낸스 코인도 있고 폴카닷도 있고 지금 얘기 나오는 코인들만 수십 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SEC가 리플 소송에 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SEC는 아예 이제 다른 코인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소송할 엄두도 못 내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규제기관이. 그렇게 되니까 미국 상원의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SEC는 힘을 잃게 되니까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냐.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재무부에서 관할을 해서 코인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움직임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SEC랑 리플이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SEC가 불리한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나머지 코인들을 소송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관할 부서를 연준이나 혹은 재무부 장관 제닛 옐런이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은 그런 움직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을 주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인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제닛 옐런이 코인 시장을 관리해, 아니면 연준에서 관리해. 그러면 더 빡세지는 거 아니야? 더 엄격해져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SEC가 관리하는 것보다 연준이나 재무부가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코인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왜 호재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번 영상 때 우리 연준이 비트코인을 샀다 안 샀다? 우리 제롬 파월 형님이 비트코인을 샀다 안 샀다? 샀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리치 채권을 양적 완화하면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연준 이퀄 마이크로 스트리치. 마이크로 스트리치 어디에요? 블랙록이 지분을 15%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블랙록이 마이크로 스트리치를 지분 15%를 갖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리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JP 모건입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고 여기에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또 똑같은 놈이 누구냐? 누굴까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 제닛 옐런이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경제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왜 똑같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형님들은 기사를 딱 봐야지 그래도 믿지. 눈으로 봐야지 그게 딱 믿을 수 있잖아.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2년간 강연료 78억 원. 2년 동안 강연료를 78억 원이나 받았습니다. 1년에 강연료만 거의 한 40억을 받은 거예요. 어떤 강연을 하길래 1년에 40억을 받죠? 부럽네요. 지난 2년간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연설료 명목으로 720만 달러, 8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억만 받았을까요? 대기업과 헤지펀드인데 인사를 80억밖에 안 했을까? 재산 공개 내역에서 재산을 공개한 내역만 80억인데 공개 안 한 내역은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옐런한테 준 사람들은 시티 있고, 시티 어디죠? 시티은행 말하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구글, 시티 내셔널 뱅크, UBS, 시타델, 바클레이즈, 크레디트 스위스, 세일즈포스. 시티에서만 9개 연설료로 10억 9천만 원. 시티은행 인사 너무 잘하죠. 헤지펀드 시타델 8억 7천만 원 연설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이렇게 블랙스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페이스북, 오버보잉, AT&T, 일본 소프트뱅크 나눠서 받은 겁니다. 토니 블링컨이랑 옐런이랑.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강연료 78억 원. 우리 강연을 뭐 잘해서 2년 동안 80억을 받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코인 이슈 형님 누나들은 좀 달라야 돼요. 생각하시는 게. 자, 제니 옐런 누님이 어떤 분이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니 옐런 누님을 알려면 우리가 미국 정치를 조금, 뭐 많게는 아니어도, 저도 뭐 많이는 모르니까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오바마에서 프랭크 아니죠? 트램프 그리고 바이던. 자, 현재가 바이던 정부죠. 다 알아들으셨죠?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바마, 트램프, 바이던입니다. 민주, 공화, 민주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오바마 때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법을 만듭니다. 도드 프랭크법이 뭐냐?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5천억 달러 이상의 5천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은행들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미국 4대 은행 저번에 배웠죠? 저번 영상 때 4대 은행을 포함한 5천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갖고 있는 은행들을 감시하는 법입니다. 5천억 달러 은행들을 감시하는 법이 도드 프랭크 법입니다. 그럼 그 월가에서는 이 법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월가는 뭐 JP모건부터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다 걔네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월가를 다 조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행 이퀄 국가입니다. 은행 애들이 힘이 제일 세요. 자본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근데 도드 프랭크법이 생겨. 그럼 은행들 완전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겠죠. 관리 규제한다는데. 월가는 싫어합니다. 근데 트램프가 이제 오바마가 끝나고 임기가 트램프가 당선이 됐죠. 되자마자 한 개 법을 없앴습니다. 왜 없앴을까?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재선이 돼야지. 대선에서 또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월가 애들은 자기가 데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의 눈치를 본 거고요. 대선 이퀄 돈입니다. 돈 없으면은 힘들어요. 뭐든지. 미국이면 더더욱 더. 돈으로 돌아가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힘듭니다. 대선도. 그렇기 때문에 월가 쪽 지원을 얻기 위해 법을 바로 없애버립니다. 속내죠. 속내가 이런 거죠. 월가 쪽 어떡할까요? 환영합니다. 너무 좋다 그러지? 트램프. 근데 우리 제니 옐런 누님은 오바마 때 뭐를 했냐? 직책이 SEC 위원장이었습니다.
SEC가 죄송합니다.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 때 뭐냐고요? 역대 최초 여성 연준 의장입니다. 연준 의장 지금 파월 형님이죠. 제롬 파월. 오바마 때 연준 의장을 지냈던 제넷 옐런입니다. 그리고 역대 최초 여성입니다. 역대 최초로 여성이 연준 의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해. 진짜 난리 났습니다, 그때. 그런 분이 트램프 때 들어가죠. 트램프 때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임하고 제롬 파월 형님이 의장직을 맡은 겁니다. 트램프랑 제니 옐런이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제니 옐런은 도드 프랭크법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도드 프랭크법 이퀄 오바마 이퀄 민주. 제니 옐런 이퀄 제니 옐런 이퀄 민주. 가는 길이 같았기 때문에. 근데 트램프는 바로 없앴죠. 당선되자마자 도드 프랭크법을 없앴죠. 그러니까 제니 옐런에는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트램프한테도 가시였던 거고. 그래서 트램프가 제니 옐런을 해임시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앉혀놓고 그 자리에. 그러면 트램프 정권 때 제닛은 뭐 했냐? 이때 강의를 한 겁니다. 뭐 블랙록이라던가 이런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데 다 높은 기업들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그때 받은 강의료가 78억입니다. 2년 동안. 인사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78억보다 작을까요? 인사비가? 이거는 뭐 우리 형님네들이 더 잘 아실 걸로 압니다. 자, 왜 이렇게 강의료를 비싸게 받으면서 인사비는 또 뭐며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정권이 바뀔 시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행들이나 이런 그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제니 옐런 앞에. 다음 대선이 뭐 바이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트램프가 다시 또 재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뿌려놓는 겁니다. 기업들은. 단 제니 옐런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무조건 연준 의장을 역대 최초로 지냈던 분이니까 연준 의장 아니어도 높은 직책을 높은 직책에 다시 오를 거를 알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비 뭐 인사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강의료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자, 업체들이 아까 인사비를 준 업체들이 다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구글, 시티, 내셔널뱅크, UBS 어디예요? 스위스 최대 은행이죠. 시타델, 셀즈포스 여기입니다. 다 이런 애들이 대기업과 헤지펀드 등 연설료 목록으로 720만 달러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 자,
연준. 죄송합니다. 여기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 마이클 스트리치, 블랙록, JP모건, 제니 옐런 똑같다. 플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등 미국은행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아실 수 있어요. 수업 나가는 걸. 그리고 SUB 스위스은행 이런 식입니다. 얘네들이 다 강의료를 주고 다 했기 때문에 제니 옐런은 같은 가족이다. 한 식구다. 그럼 블랙록이 제니 옐런한테 뭘 했길래? 블랙록이 뭐 줬어요? 뭐 돈 직접적으로 준 거 없잖아요. 나온 게. 라고 하실까봐 또 기사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리 형님 누나들은 눈으로 보여야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특성이에요. 눈으로 봐야지 믿는 거. 자, 올해 초에 옐런이랑 워런이랑 1200조 원을 불리는 블랙록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자, 보시면 엘리자베스 워렌 아시죠? 그 며칠 전에 그 SEC한테 내용 전달하라고 했던. 자, 1200조 원에 달하는 운용자산을 보유한 블랙록에 대한 감독을 두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상원은행위원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충돌했다. 이 두 분 지금 왼쪽이 엘리자베스고 오른쪽이 제닛 옐런입니다. 근데 이 두 여성분 파워가 어마무시합니다. 미국에서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여기 뭐 지금 아파트 부녀회장 정도가 아닙니다. 통장 뭐 부녀회장 저리 가랍니다. 통장을 한 100명? 1000명 모아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인데, 자, 중요한 것만 제가 간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싸웠냐? 이제 우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말합니다. 9조 달러짜리 투자금융사가 9조 달러짜리 투자금융사 블랙록 얘기하는 겁니다. 블랙록 제가 말씀드렸죠. 경으로 움직인다고. 투자 금액이 파산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블랙록이 파산하거나 뭐 일을 잘못하면 시장에 미국도 휘청거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이 망하면 한국도 망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즉슨 블랙록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보시면 자산 규모 5천억 달러 이상의 은행들이 규제 대상이다. 아까 도드-프랭크법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블랙록은 은행이 아니어서 기준을 180배 넘으면서도 대마불사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드-프랭크법 잠시만요. 좀 말이 혀를 다시 하겠습니다. 도드-프랭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블랙록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도드-프랭크법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자베스 상원의원이 하는 말이.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금융개혁법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바마. 그래서 우리 제닛 옐런 누님이 대답을 합니다. 특정 업체를 지목하는 것보다 각 금융사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 무슨 뜻이냐면 블랙록 얘기하지 말고 금융사, 은행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지금 감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뭔데 네가 블랙록을 지금 지목해가지고 하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옐런 누님이 블랙록을 지정해 관리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에요?
블랙록 꼬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너 금융시장 관리하는 거나 잘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엘리자베스 누님이 아까 그 블랙록은 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추가 조사가 없었다. FSOC라고 강도 높은 그 추가 조사가 있는데 그런 추가 조사도 안 받았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블랙록에서 얘기를 합니다. 블랙록은 자산 운용 자산은 회사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연금저축으로 묶여있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운용 자산 회사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다르다 이거지. 그리고 3분의 2는 연금저축으로 묶여있어서 너네가 관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금저축 미리 안정장치를 얘네들이 해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다 말했겠지. 자닐 옐런 누님이 야 블랙록한테 너네 연금저축으로 빨리 묶어놔. 그러면 이렇게 와도 안정장치가 있으니까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묶어놔라. 미리 했겠지.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묶여놓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블랙록이 은행이 아니라 자산운용사임.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도드플랭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세계 각국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는 은행과 다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우리 역시 자산운용사로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법으로 우리를 관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로 강도 높은 규제를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만 건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기사를 보시면 옐런은 어느 쪽이에요? 블랙록이죠. 엘리자베스는 블랙록 반대. 이 기사만 봐도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 우리 누님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 그 코인판에서 코인 시장에 관할 규제 기관이 SEC에서 연준이나 제닛 옐런이 맡게 된다. 그러면 호재입니다. 호재 그리고 호재 이퀄 뭐라 그럴까? 코인 시장에는 앞으로 더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에서 연준으로 바뀌면 더 안 좋지 않아요? 제닛 옐런으로 바뀌면 더 안 좋지 않아요? 항상 하는 말이 제닛 옐런 비트코인 위험하다 안 좋다. 연준 비트코인 CBDC 나오면 비트코인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리트 채권 매입하고 강의료 받으면서 인사 받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 카바 쳐주고 얘네가 이퀄 블랙록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드 뉴스를 앞으로 우리가 연준이나 제닛 옐런 누님의 퍼드 뉴스를 봐도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좀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제닛 옐런 누님이 앞으로 관리 규제를 하셔도 코인파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닛 옐런 누님 알고 계셔야 돼요.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도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제닛 옐런 누님 눈이 되게 동그랗고 귀엽게 생기셨죠. 우리한테는 좋은 분입니다. 맨날 안 좋은 소리 한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위치인 겁니다. 자, 네바다주 석유회사 비트코인 채굴기 최대 100만 대 대치 계약. 네바다주의 블랙록 석유회사가 캐나다 엘버타주 천연가스 생산기지 3곳에 최대 100만 대 비트코인 채굴기를 배치하는 계약을 발표.
우리 블랙록 또 나왔죠. 석유회사. 블랙록 석유회사가 비트코인 채굴기를 100만 대 계약했다는 소식입니다. 블랙록 누구예요? 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위험하고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뻗은 뉴스 터트린 곳입니다. 그러면서 제넨 옐런 같이 가는 블랙록입니다. 자, 여기가 블랙록입니다. 제넨 옐런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연준, 마이크로스트리지, 블랙록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안 좋다고 하면서 뒤로는 비트코인 채굴기 100만 대 배치 계약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